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미국의 채권 가격의 하락, 미국의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금리의 상승, 채권 수익률의 상승,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미국의 채권 가격의 하락, 미국의 채권 금리의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서 뭘로 받아들여요? 경기 회복으로 받아들이죠. 경기 회복으로. 그 경기 회복, 그 경기 회복 속에서 강한 경기 회복, 시중금리 강세, 인플레이션 우려,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산업이 바뀌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 기준에서 IT의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논리들, 막연한 예전 경제 방식의 논리들,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IT 쪽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성장주의기보다는 가치주로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경기 지표,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건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부양책을 썼고, 그 기준에서 1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물동량의 증가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물동량 증가 부분도 제한적이다. 뭐 산업 자체가 뭐 IT 위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래도 결국은 물동량의 증가죠. 물동량의 증가가 1바따로 처음으로 딱 기준이 잡히는 게 물동량의 증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동량의 증가 플러스 물동량이 증가하니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는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언제 2003년도에 나타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진다면은 배 기준에서는 신규 수주를 받는 것은 이제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배의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라고 그러는데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진 않죠.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래 결과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해서 해운업체들은 배가 많건 적건 다 필요 없이 운송에 맞추기 위한 배에 대한 발주 부분을 일부 더 하고 그 다음에 선사를 통해서 이제 펀딩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죠. 배를 빌려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좀 자유로움이 있고, 뭐 조선은 뭐 조선대로 발주가 있으니까 뭐 예전 대비해서 바닥 대비해서는 주가 변동성은 있지만 2000년대 초반처럼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건 좀 제한적일 거고. 어찌됐건 그 해운주들에 대한 부분, 뭐 1월 말에 이제 매각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좀 남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 뭐 1조 가까운 그렇게 됐을 때 순이익 부분 감안하고 했을 때 올해 기준에 실적을 감안한다면 HMM의 실적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HMM의 경우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미국 쪽의 국채 부분의 수익률 부분에 뭐 문제거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호재라고 그랬죠. 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호재의 범위에서 어쨌든 시장의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한 이게 뭐 악재여서 투매를 하고 폭락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변동폭이 좀 커져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의 기준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개장초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또 잘 따라붙은 거죠. 이번 주 내내. 예? 이번 주 내내 오픈해 놓으면 뭐예요? 이번 주 내내 오픈해 놓으면 뭐예요? 다들 못 따라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따라하잖아요. 예? 그죠? 우리는 결국 따라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19,000원 넘기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오히려 시장에서 더 부각되는 거죠. 예? 시장에서 더 부각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9,000원 그 돌파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변화가 좀 있어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변화만 있으면 무리수를 둬서라도 추가 5%를 단행하는 흐름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도 꼼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계속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이제 매수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건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올리기 어려워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약품 쪽이나 바이오 이런 건 또 모를까? 예? 그런 건 모를까? 정상적인 이런 업체는 진짜 막 비이성적인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 이외에 매수가 어디선가 분명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다른 데 같으면 공격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흐름이 프로그램 매도가 좀 어제처럼 37만 주 매도하다가 돌려져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없으신 분들은 19,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이제 18,000 문자가 얼마에 나갔죠? 18,600원인가요? 얼마? 700원? 18,700원. 18,700원 대비해서 5% 등락 범위라고 했으니까 위든 아래든 18,700원 곱하기 5 곱해주면 되죠. 18,700원 곱하기 5. 그러면 이제 935니까 뭐 950원, 1,000원, 그럼 19,700원, 17,700원 요 정도 범위가 2차 편입의 기준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매수위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또 체결강도 계속 상향되는 모습이 연출이 돼서 흘러간다면 그때 이제 전입 기준의 설정 범위 여부를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죠. 새벽 이솔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체결 강도가 뭐 상당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걸 이제 차트로 좀 그리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원고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기준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HMM 올려드렸잖아요. HMM으로 다 바꾸세요. 바꿔주시면 돼요. 현대바이오 뭐 HMM. 그래서 19,000원 준비했다가 19,000원 이제 딱 넘기면 지금은 이제 넘기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2만 원 공방까지도 한번 뭐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차트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차트 그려드릴 때 주봉상의 그림을 좀 그려드렸었어요. 주봉상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드렸냐면은 이 추세 범위의 흐름이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항상 이렇게 주관적입니다라고 드리고 예전에는 이 추세 범위가 굉장히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 범위 그리고 요 흐름이 다시금 재차 이제 이러한 추세 범위로 연동이 돼 있는데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렇게 그림을 그릴 때에 요 범위의 추세 범위가 이미 이번 주에 돌파됐다는 거죠. 돌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돌파 범위의 추세 범위가 일단은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제한적인 것 같지만은 결국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어. 오늘 어차피 더 거래는 터질 거고 어떤 맥락에서든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흐름이 새롭게 이제 추세가 나온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뭐 시세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추세 교육을 배우고 대처하는 기준이 되는데 앞부분에 추세 기준에 우리가 교육 자료를 따로 잘라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건가요? 요거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거나 돌파할 때 거기서 3에서 5거래일 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존 추세선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을 가져가면서 들어올릴 때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가 기존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캔들 크기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여기 올라서고 난 이후에 3에서 5거래일 이제는 일봉상으로는 그 정도 될 거고 주봉상으로도 한 템포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흐름이 HMM의 이제 주봉 또 일봉으로도 전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준은 이런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 조건이 다
형성이 되고 당연히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추세 범위가 새롭게 형성된 거죠. 어느 단에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 기준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추세 범위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점 범위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신다면은 충분한 설정 범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략의 기준에. 첫 번째로는 실적. 영업이익이 이제 뭐 1조까지는 안 됐더라도 그 1조에 달하는 실적을 작년에 내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의 눌림폭 조정이 경기 둔화 우려 이게 아니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서 지표가 개선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개선돼서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인상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변동성 이용해서 이제 비중 설정 범위를 좀 들여다보시고 일봉의 흐름보다는 이제 주봉의 흐름 보시고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일본 기준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이제 뭐 장중 변동성 이 정도 변동성 나오면은 뭐 단기 공략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은 야, 이 정도 흐름에 이 정도 강세 기준이 연출이 된다? 그렇다면은 프로그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추세 범위까지 같이 또 놓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먼 거리의 그림이라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일단은 요 기준의 추세 범위 10월 달에 교육해 드릴 때 이제 요 추세 범위를 가지고 가서 SFA 그 설명드릴 때도 요 기준을 가지고 가서 대처를 해드렸죠. 그래서 요 범위를 다시금 줄로 그려드리게 된다면 요 기준이 되는 거죠. 요 기준. 그래서 이거를 지극히 이제 주관적이라고 했어요. 뚫고 간 그림으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 뚫지 못한 그림에서 이제 뚫으러 가는 그림으로 해석을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쭉 빼드리면은 한 단계 이제 다시 업이 되다 보니 새로운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거고 여기서도 요 라인 부분이 빼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의 기준의 추세 범위는 원래 아랫단에서도 이제 평행의 기준이 잡히거든요. 원래는 아랫단에서도 그러니까 이쪽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아랫단 평행의 범위. 그럼 벌써 이미 확장형으로 보지 말고 추세 패턴으로 본다면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서양식 패턴 분석은 추세 분석이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 지극히. 그래서 요 범위에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평상시 변동폭보다의 크기 이런 범위들을 설정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잡아드렸던 오픈해드렸던 위치 그리고 처음에 오픈한 것은 우리는 이제 7,000원 요 라인이죠. 7,000원 전후 라인 이런 위치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3월까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널 차트, 모멘텀 차트 말고 누적으로 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전의 흐름 대비 이제 손바뀜이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이 누적 범위가 계속 바뀌어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일봉도 잘라냅니다. 그리고 월봉, 분봉 거래량은 이제 오늘 터져 있어요. 거래량 터져 있으니까 요 추세 범위만 조금만 강화돼도 다음 달,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좀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2만원 선의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2만원 선보다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무리감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3월달 기준에 갭상승이 나오고서의 변동성이 나오면 그 부분도 이제 뭐 상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기준
그리고 이제 분봉 기준. 오늘 이미 80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2천만 주 정도면 이제 10% 시초가 대비 10% 이상 좀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버거운 거죠. 시장이 땡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땡겨지면은 뭐 비이성적인 변동을 가져간 종목은 아니니까 지금 거래량이 이제 오래간만에 좀 실려줬고, 시장이 땡겨지면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7,000원의 기준에서부터도 들여다봤어요. 이번 기준은 이제 14,000원 기준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력주가 다소 어려운 상태, 다소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IT 쪽에 일단은 어쨌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흐름이, 하이닉스는 이제 만족할 수준인 거고요. 이번 주 또 지금까지의 흐름,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는 편입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뭐 미끄러진 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는 이제 뭐 감내될 수 있는 수준이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그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초가는 뭐 저점이나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기준, 요 범위에서 과연 이제 그 절반이냐, 뭐 3분의 1이냐 그런 기준보다도 앞전 고점을 다시금 돌파해 주느냐. 시장이 이왕이면 안정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지점이 이제 뭐 18,400원이냐, 450원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절반 정도 18,450원, 18,500원 이런 자락을 어떻게 한다? 500원으로 잡죠. 뭐. 500원을 지지 혹은 이탈되더라도 되돌리는 흐름, 그렇게 연출이 되면 무난하다. 거기에 거래량이 당연히 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고점 넘기는 기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부분은 아무래도 100만 주의 거래량은 실어주면서 넘겨야 돼. 매도 잔량이 지금 안 쌓여 있어요. 흔들어 대는 거죠. 툭 하고 밀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다시 19,000원 매도 잔량 쌓여 있으면 뭐 채가려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 프로그램 이외에도 200만 주를 더 프로그램 이외 창고에서 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 강세를 띄는 거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올리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누군가는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계 창구가 보여지게 되면 흥분 상태로 놓여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분봉 100만 주 앤드 18,500원 또는 18,500원 지지 혹은 이탈 후 재돌파 앤드 고점 19,000원 돌파 시 편입 관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봉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1분봉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들여다보는 사이에도 변동이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 1분봉 기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고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 기준에 나는 좀 더 빠르게 대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범위 30만 주 1분봉에서는요. 그리고 시초가가 됐든 저점이 됐든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어느 가격에서든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 절반 정도, 3분의 1은 좀 그렇고요. 등락 범위가 작으니까 뭐 절반 요 정도 기준에서 똑같이 설정 범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고 돌릴 때 30만 주,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30만 주, 그래서 그 거래량 정도 놓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